자, 이번에는 이음에서 영구적 이음 중에서 영구적 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적 이음의 종류와 의의. 자, 영구적 이음은 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음 강도가 좋다라고 적혀 있죠. 왜냐하면 영구적 이음의 대표 주자는 용접이거든요. 근데 용접은 강도가 좋습니다. 이음 강도가 좋습니다. 근데 영구적 이음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접착제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음 강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모든 영구적 이음이 이음 강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표 주자가 용접 또는 다른 것들이 이음 강도가 다소 좋은 편이다. 뭐 좀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부품을 조립할 경우 또는 이음 단면이 얇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영구적 이음 중에서는 용접 그리고 납땜, 접착제 그리고 리벳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용접하는 거랑 볼트를 박는 거랑 용접이 훨씬 빠르죠. 그리고 볼트하고 리벳을 비교를 해도 리벳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영구적 이음이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죠. 접착제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빠르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체결을 할 때뿐만 아니라 설계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부품을 붙인다 이럴 때 볼트를 체결할 때는 뭐 이것을 직접적으로 볼트 체결해서 구멍을 뚫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구조물을 만들고 두 개 체결한다든가 설계도 영구적 이음보다는 비영구적 이음이 조금 더 설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영구적 이음이 그러한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단면이 얇을 때 아주 얇은 것들 두 개를 만약에 볼트로 이었다. 그러면 쉽게 찢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용접으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붙이는 경우에는 볼트를 체결하는 것보다 낫겠죠. 물론 리벳도 영구적 이음인데 리벳인 경우에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용접이나 접착제 이음 그러한 식의 영구적 이음은 얇은 이음 단면이 얇을 때 사용되면 좋다. 자, 예전에는 리벳이 대표적 이음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 이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음 방식 중에서 리벳이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벳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 옛날이라는 게 뭐 조선시대 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뭐 사람이 많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막 태동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볼트 가공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용접 기술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네들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사용되겠죠. 물론 볼트는 비영구적 이음이고 용접은 영구적 이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구적 이음의 대표 주자는 용접이에요. 용접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물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된 어떤 물체에 뭔가를 녹여가지고 이 안을 채워가지고 서로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되게 뜨겁게 녹여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일부 녹아요. 원래 있던 붙임을 당하는 이 물질 부재 또는 용접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모재라 그러는데 이 모재도 일부가 녹아가지고 얘와 얘가 둘 다 같이 녹아가지고 같이 굳으면서 접합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용접의 경우에는 이 녹여서 붙이는 이것을 용접 재료로 해서 용재라 그러거든요. 아까 이거는 모재라 그랬죠. 용재와 모재가 비슷한 재료여야 됩니다. 비슷한 재료. 물론 아닌 경우도 특수한 용접 같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놈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고온으로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다. 작업 온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온을 이용해서 모재와 비슷한 재료로 접합 부위를 붙이거나 있는 작업을 용접이란다. 자, 용접과 비슷한 형태의 또 접합 방법이 있는데 경납댐, 영어로 브레이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450도 이상 근데 뭐 수천 도를 넘고 천 도를 넘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450도 이상이면 경납댐으로 하자고 미국 용접협회에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연납댐은 참고적으로 450도 이하면 연납댐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 경납댐은 450도 이상이지만 용접만큼 온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용접과는 달리 모재를 녹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온도 자체가 모재를 녹일 정도 온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경납되면 사용되는 이 재료 자체가 용접 재료 자체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재까지 녹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접처럼 이렇게 같이 굳는 그러한 형태의 접합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용접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그래도 뭐 연납댐 온도 낮은 온도에서 접합이 가능한 연납댐보다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종재로 접합이 가능하다. 자, 이거 용접과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용접은 서로 같이 녹아가지고 같이 굳으면서 접합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에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납댐 같은 경우에는 용접 재료만 지가 녹았다가 지가 굳으면서 접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료 접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용접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되죠. 그 경납댐도 마찬가지예요. 경납댐은 뭐 전기보다는 이 토치라고 하죠. 우리 토치는 많이 들어봤죠. 부탄가스 토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한 식의 이 가스를 태워가지고 그 열을 얻는 토치를 많이 사용되는데 뭐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자동차 공업소 이런 데 가면 뭐 머플러라 그러죠. 자동차 머플러 이런 것들을 때울 때 구멍을 막거나 찢어진 것을 메꿀 때 그때 요걸 많이 사용한다. 경납댐을 많이 사용한다. 자, 연납댐은 영어로 솔더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자회로 많이 봤죠. 전자회로에 납을 붙이는 거 뭐 이거를 보통 연납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두 같은 거 온도가 조절되는 인두를 봐도 뭐 300도, 400도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게 뭐 500도 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납 자체가 450도 이하에서 녹도록 보통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기 전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이 연납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충격 내성이 있다. 자, 전기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크랙이라든지 깨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강도가 좀 약할지언정 충격 내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납댐이겠죠. 자, 그래서 전자회로 조립이나 구리관 연결 등의 구리관 연결은 경납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뭐 연납댐으로 구리관 연결하는 경우도 뭐 있나 보네요. 그리고 보통 인두를 많이 쓰죠. 인두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쇠로 만든 팁 같은 게 전기 등등에 연결돼 가지고 요 놈을 달궈 가지고 여기에 뭐 실납 같은 거를 같이 이 접근시키면 이게 녹아 가지고 이런 데 붙는 거죠, 회로에. 근데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열풍기로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뭐 전기 히터 같은 걸로 아주 뜨거운 열풍을 에 노출시키면 이게 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접착제 이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접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접착제 이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접착제 이음도 접착제를 분해를 할 수는 없겠죠. 부시면 부셨지. 접착 부분은 부시면 부셨지 분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구적 이음에 속한다.